추석이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자매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다. 큰형 민수는 회사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고 둘째 누나 은정이는 아이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막내인 나는 그저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 손맛에 감탄하며 젓가락을 놓지 않았다. 야, 진호야. 너도 이제 30 중반인데 언제 결혼할 거야? 큰형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형, 또 시작이네. 오늘만큼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막내도 좋은 사람 만나면 데려오겠지. 재촉하지 마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식사를 하시며 가끔 웃음을 터뜨리셨다. 사위인 철민 형부와 성우 매형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색함 없이 어울렸다. 이런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은정이 누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다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큰형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런데 왜 아버지 옛날 사진첩에는 우리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고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살짝 돌리셨다.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잖니. 그때는 워낙 바빴으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그래도 이상하긴 해. 다른 집들은 애들 사진 엄청 많은데. 민수 형이 중얼거렸다. 은정이 누나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그런 게 뭐 중요해?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하지.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묘해졌다.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대화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불안해 보이셨다. 그런데 말이야. 철민 형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께서 가끔 혼자 서재에서 뭔가 보시는 게 있잖아요. 궁금했는데. 그건 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다가 멈추셨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에게 집중됐다. 그 순간 공기는 무거워졌다. 어머니가 재빨리 말씀하셨다. 그냥 옛날 일기장 같은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다. 왜 그렇게 서둘러 변명하시는 걸까? 평소 당당하셨던 어머니답지 않았다. 민수 형이 술잔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 가족인데 뭔들 못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멀리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다. 아버지, 은정이 누나가 다시 불렀다. 별일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그냥 옛날 생각이나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 옛날 생각이라는 말 속에 뭔가 무거운 게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이상했다. 평소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즐겨 하시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걸까? 성우 매형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말했다. 그나저나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다. 모두의 관심은 아버지께 향해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은정이 누나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고 어머니도 따라 나서셨다. 부엌에서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요. 평소랑 다르게.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수 형이 나를 옆으로 불렀다. 야,
너는 뭔가 느낀 거 없어? 뭘 말이야? 아버지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고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기신 모습을 자주 봤다. 하지만 나이 드신 탓이려니 생각했었다. 그냥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닐까? 병원 검사도 받으셨다고 하시잖아. 그게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아. 철민 형부도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다. 사실 저도 느꼈어요. 장인어른이 가끔 옛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끊으실 때가 있거든요. 마치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할 뻔한 것처럼. 이상했다. 가족들 모두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혹시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부엌에서 어머니와 누나의 대화가 또 들렸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서재에서 보시는 그거 말이에요. 없다니까. 그냥 옛날 직장 서류 같은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모든 게 이상했다. 평범하게 시작된 가족 모임이 왜 이런 분위기가 된 걸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그 침묵이 평소와는 달랐다. 뭔가 무거운 걸 품고 계신 것 같았다. 민수 형이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아버지께 다가갔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아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이 담겨 있었다. 별게 아니라고 했잖니. 아버지. 긴 침묵이 흘렀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소리도 멈췄다.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버지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서재 쪽으로 걸어가셨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잠시 후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다. 이걸 보면 알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 형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형이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다. 여보, 그걸 왜? 이제 그만 숨기고 싶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형이 들고 있는 것들을 바라봤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무언가였다. 은정이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게 대체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셨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버지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다. 사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뭔데요, 아버지? 내가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는 다른 형제가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평범했던 추석 저녁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다른 형제가 있다고요? 은정이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으셨다. 평생 감춰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앉으시며 손을 잡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해야 하나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민수 형이 여전히 그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형,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내가 물었다. 형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출생신고서 같은 서류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멈췄다. 거기에는 젊은 아버지가 한 여성과 함께 있었고 그 여성이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여성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은정이 누나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 어머니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잠깐이요? 민수 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이 아이는요? 침묵이 흘렀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어머니가 대신 말씀하셨다. 너희들 형이야. 첫째 아들. 순간 세상이 돌았다. 우리에게 형이 하나 더 있다고? 지금까지 민수 형이 첫째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위에 또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럼 민수 형은 둘째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렇게 되지.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말이 던지는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민수 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제가 장남인 줄 알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민수야. 어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형의 분노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30몇 년을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위에 형이 있다고요? 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철민 형부와 성우 매형은 어쩔 줄 모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은정이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다.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우리와 닮은 면이 분명히 있었다. 군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 25살 때. 뭐라고요? 이번엔 정말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존재조차 몰랐던 형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정이 누나가 울먹였다. 말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오랜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 아이를 낳아준 분도 출산 후 얼마 안 되어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에 너희 어머니를 만났지. 어머니가 말씀을 이어받으셨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이 상처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상처요? 민수 형이 비웃었다.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형의 말이 맞았다. 진실을 아는 것보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게 더 큰 상처였을지도 모른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남긴 건 없어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편지 봉투를 꺼내셨다.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망설이시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셨다. 그 안에는 금반지 하나와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이건 그 아이 것들이야. 군대에서 보내준 유품들. 은정이 누나가 그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써야겠다. 군 생활이 끝나면 꼭 찾아뵙고 싶다. 그동안 소식도 못 드렸는데 누나가 읽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 아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어.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만나고 싶어 했고 가족이 되고 싶어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리워하던 형이 있었다니. 하지만 민수 형의 생각은 달랐다. 그럼 더 화가 나네요. 그 형은 우리를 그리워했는데 우리는 그런 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형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정말 그랬다. 어디선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했을 형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김태호. 너희들과 같은 성이야. 김태호. 우리의 첫째 형. 존재조차 몰랐던 가족. 철민 형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그럼 제사는? 지내고 있어. 혼자서.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혼자서요?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지내왔어. 매년 기일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지가 가끔 혼자 어디 나가시는 날이 있었을 거야. 그날이 그 아이 기일이었어. 이제 이해됐다. 아버지께서 가끔 혼자 어디 나가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셨던 이유가.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은정이 누나가 물었다. 결혼 전에 들었지. 아버지가 숨기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숨기셨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대답하셨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자라면서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복잡하게요? 민수 형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진실을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우 매영이 중재하려고 했다.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요. 하지만 민수 형은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매형,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산 거라고요. 제가 장남인 줄 알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둘째였다는 거예요. 형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동안 형은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전제가 무너진 것이었다. 민수야, 내가 해온 일들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아버지께서 달래셨다. 의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이 소리쳤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고요. 그때 은정이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언니, 왜 울어?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 형이, 우리 첫째 형이 죽었다는 게 너무 슬퍼. 누나의 말에 모두가 정적에 빠졌다. 그렇다. 분노나 배신감보다 더 큰 건 슬픔이었다. 만나지도 못한 채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슬픔. 그 형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중얼거렸다. 일기를 더 읽어보면 알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은정이 누나가 다시 수첩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동생들이 3명 더 생겼다고 하신다. 이름이 민수, 은정, 진호라고. 언젠가 만나면 좋은 형이 되어주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나가 계속 읽었다. 저녁하면 가장 먼저 집에 가서 동생들 얼굴을 보고 싶다. 민수는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고, 은정이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시고, 진호는 아직 어려서 말도 잘 못한다고 하신다. 빨리 만나고 싶다. 모두가 울먹이고 있었다. 그 형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다.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기를 꿈꿨다. 더 읽을까? 누나가 물었다. 읽어봐. 민수 형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께는 죄송하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고 싶다. 동생들에게 좋은 형이 되어주고 싶고 어머니께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아버지께서 다른 편지를 꺼내셨다. 아버지,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마 동생들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없어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사세요. 민수에게는 형 노릇 잘하라고 말해주세요. 은정이에게는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진호에게는 건강하게 자라라고 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형은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민수 형이 조용히 말했다. 왜 말씀 안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무 슬픈 일이었어. 너희들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된 진실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다.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은정이 누나가 말했다. 너무 복잡해.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또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전부일까? 그런데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표정에 아직 뭔가 더 있다는 게 느껴졌다. 아버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또 다른 비밀은 없죠? 아버지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사실, 하나 더 있긴 해. 이번에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또 다른 비밀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건가? 가족들 모두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머니마저 놀란 표정이셨다. 여보, 설마.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망설이시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서재로 향하셨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다.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또 다른 서류들과 사진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다. 공식적인 서류 같아 보였다. 민수 형이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입양 신청서?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다. 입양 신청서? 누구를? 누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은정이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호야, 너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야. 그 순간 세상이 돌았다. 내가 입양? 나는 이 가족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야, 앉아. 어머니가 다가와 내 팔을 잡으셨다.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저는 이 집 막내잖아요. 나는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민수 형이 서류를 더 뒤적였다. 입양일이 진호가 3살 때네요. 그럼 내 기억 중에 나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추억들, 형이나 누나와 닮았다고 들었던 말들,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자란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다. 거기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 아기가 나였다. 내 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내가 3살 때. 충격이었다. 내 진짜 부모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아였던 것이다. 그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은정이 누나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다. 진호야, 괜찮아. 괜찮다고요? 나는 누나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였던 거예요? 민수 형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럼 진호는 우리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렇다. 나는 이들의 친동생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다. 왜 이제서야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대답하셨다. 너를 우리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굳이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니?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요? 나는 비웃었다.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철민 형부와 성우 매형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진호야, 진정해. 민수 형이 말했다. 형도 이제 남이네요. 나는 쓰게 웃었다. 친형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야. 그래요? 그럼 왜 저만 몰랐어야 했죠? 왜 저만 바보처럼 진짜 가족인 줄 알고 살았어야 했는데요? 분노가 치솟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은정이 누나가 울면서 말했다. 입양이든 뭐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나는 소리쳤다. 저한테는 천지 차이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천천히 일어나셨다. 진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뭘 더 들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 하실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내 친부모님과 우리는 친구였어. 네. 대학교 동창이었지. 내 아버지 성민이와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 아버지께서 또 다른 사진들을 꺼내셨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어머니와 낯선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우리 넷이서 자주 만났어.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하게 가졌지. 어머니가 말을 이어받으셨다. 내 부모님이 너를 정말 사랑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라고 하셨지. 사진 속 부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내 얼굴과 닮은 부분이 보였다. 저 사람들이 내 진짜 부모였구나.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겨울이었어.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지.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던 길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너는 다행히 카시트가 있어서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내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으셨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3살 때의 나는 부모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견뎠을까?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 왜 저를? 내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겼어. 만약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민수 형이 서류를 더 살펴봤다. 여기 유언장도 있네요. 그 유언장을 읽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진호에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면 김민철 김연희 부부에게 너를 맡기겠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고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줄 것이다. 진호야,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내 친부모는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게 내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워낙 어려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진짜 내 아들같이 느끼게 됐어. 그래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미안해. 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셨다. 정말 미안해. 그때 은정이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태호 형은 진호가 오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태호가 사고로 죽고 몇 년 후에 진호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집안이 사고가 많았네요. 민수 형이 중얼거렸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다. 첫째 형도 사고로, 내 친부모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니. 혹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친부모님 묘소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지. 매년 찾아뵙고 있어. 저 몰래요? 그래. 미안해. 또 다른 비밀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친부모님 묘소를 찾아가고 계셨던 것이다. 그곳에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갈까?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진짜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다. 비록 늦었지만. 그런데 그때였다. 철민 형부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장인어른 혹시 진호 친부모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김성민, 박수진. 왜? 형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제 어머니 친구 이름이랑 똑같은데요. 순간 모든 사람이 형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은정이 누나가 물었다. 제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는 친구 이름이 박수진이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친구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아버지께서 형부를 자세히 바라보셨다. 철민아, 내 어머니 성함이 뭐니? 박영희입니다. 박영애?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다. 혹시 구로동에 사시는? 네, 맞는데요. 아버지와 형부가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다. 그럼, 설마. 아버지께서 중얼거리셨다. 형부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혹시 박수진이라는 친구분, 남편이 김성민이었나요? 네. 정말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진호요? 형부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봤다. 제 어머니가 진호 어머니의 친언니세요.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내가 은정이 누나와 이미 인척관계였다는 말인가? 그럼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는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거네요. 운명이란 게 정말 이상했다. 입양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알고 보니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성호 매형도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장인어른, 혹시 태호라는 분, 군대를 어디서 가셨어요? 강원도 철원이었는데. 왜? 설마, 김태호 상병이요? 이번엔 정말로 모든 게 멈춰버렸다. 너도 태호를 알아? 아버지께서 놀라시며 물으셨다. 제가 그분과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세상에. 성우 매형이 태호 형과 함께 군대를 다녔다는 것이었다. 태호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가족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동생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매형이 계속 말했다. 사고 나기 전날 밤에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녁하면 집에 가서 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연들이 얽혀 있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다른 상자를 하나 더 꺼내셨다. 사실 이것까지 보여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상자 안에서 나온 건 DNA 검사 결과서였다. 이게 뭐예요? 민수 형이 물었다. 몇 달 전에 혹시 몰라서 검사를 해봤어. 검사 결과서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적혀 있었다. 나와 민수 형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진호야, 너는 태호의 아들이야.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태호의 아들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태호 형의 아들? 그럼 내가 입양아가 아니라 친손자라는 말인가? 그럼 민수 형이 DNA 검사 결과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진호는 내 조카라는 거네요? 그렇게 되지. 아버지께서 무겁게 대답하셨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까지 막내 삼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첫째 손자였다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은정이 누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진호가 사실은 조카였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가 던지는 파장은 엄청났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내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제가 김성민 박수진 부부의 아들이라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어머니께서 급히 말씀하셨다. 태호가 그 박수진 씨와 사귀었던 거야. 뭐라고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태호 형이 내가 입양부모라고 생각했던 박수진 씨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이었다. 민수 형이 서류를 더 뒤적였다. 여기 출생신고서가 있네요. 아버지 이름이 김태호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그럼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건 너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도 잃었지. 아버지께서 슬프게 말씀하셨다. 태호는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고 수진이는 너를 키우다가 교통사고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친아버지인 태호 형은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나를 키우던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잃었던 것이다. 그럼 저는 정말 불행한 아이였네요. 아니야.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우리에게 온 선물이었어. 태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가족들에게는 다른 의미였다. 민수 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동생이라고 아껴왔던 진호가 사실은 제 위에 있는 조카라는 거예요? 민수야. 아니에요. 형이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장남인 줄 알고 살았다가 갑자기 둘째가 됐고 이제는 막내 동생이 조카라고요? 형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그럴 만했다. 가족 서열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다. 은정이 누나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제가 진호한테 누나 행세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모였던 거예요? 은정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께서 달래려 하셨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지금까지 막내 동생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카를 돌봤던 거예요? 가족들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었다.
철민 형부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럼 저는 처남이라고 생각했던 진호가 사실은 처조카였던 거네요? 그렇게 되지. 아버지께서 피곤하게 대답하셨다. 성우 매영도 당황했다. 저도 처남인 줄 알았는데 처조카였군요. 모든 관계가 뒤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건 나였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내가 절규했다. 저는 대체 누구예요? 아들인지 손자인지 막내인지 첫째인지 도대체 제 정체성이 뭐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때 민수 형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하하. 정말 웃기네요. 오빠. 은정이 누나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제 인생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네요.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책임지며 살았는데 사실은 둘째였고 막내 동생이라고 아꼈던 애가 사실은 제 조카였고 형의 웃음이 점점 커졌다. 그럼 제가 그동안 조카한테 용돈도 주고 취업도 도와주고 결혼 걱정도 해줬던 거네요? 하하. 민수야, 그만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하라고요? 형이 갑자기 화를 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속이셨는지 아세요? 민수야, 조용히 하세요. 형이 소리쳤다.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형이 술잔을 집어 던졌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오빠. 은정이 누나가 놀라서 말렸다. 하지만 형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30년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제 인생을 돌려달라고요. 그때 나도 참을 수 없었다. 형,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모든 걸 잃었다고요. 너는 좋겠다. 민수 형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너는 원래 첫째 자리를 되찾았잖아. 나는 뭐야? 평생 거짓 장남 노릇한 바보야? 그게 제 잘못이에요? 잘못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꼬인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제가 없어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었어요. 나도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부모 잃고 혼자 남겨진 것도, 가짜 정체성으로 사는 것도. 진호야, 그만해. 은정이 누나가 말렸다. 누나도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모라고 불러야 해요? 누나가 눈물을 터뜨렸다. 진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하지 말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제 누구한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었다. 철민 형부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저희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형부님도 가세요. 어차피 저희 가족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소리쳤다. 진호야. 은정이 누나가 나를 꾸짖었다. 뭘 꾸짖으세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우 매영도 일어났다. 저희도 오늘은 이만. 다들 가세요. 민수 형이 소리쳤다. 어차피 우리 가족 문제니까. 매형들이 황급히 나가고 집안에는 진짜 가족들만 남았다. 하지만 그 가족의 정의조차 이제는 분명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진정시키려 했다. 얘들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민수 형이 차갑게 말했다.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까지 한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셨다. 그만해. 모든 사람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너희들이 뭘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께서 저희를 속이셨잖아요. 속인 게 아니야. 보호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가 죽고 진호 어머니까지 죽었을 때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몰랐어. 진실을 말해서 더 아프게 할 필요가 있었겠어? 그래도 뭐야? 아버지께서 소리쳤다. 너희들이 진호를 사랑한 건 거짓말이었어? 가족으로 지낸 시간들이 다 가짜였어?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멈췄다. 진호가 조카든 동생이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진짜였잖아.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다. 나도 힘들었어. 태호를 잃고 그 아이까지 잃을 뻔해서 무서웠어. 어머니께서 아버지 곁에 다가가셨다. 여보, 30년 넘게 비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몰라.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민수 형이 벽에 기대서서 말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달라져야 해?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진호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모든 게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너희가 서로를 사랑했던 마음이 달라졌어? 함께 보낸 추억들이 사라졌어? 아버지의 말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다. 정말로 뭐가 달라진 건가? 혈연 관계의 정의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감정들은 진짜였다. 은정이 누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진호가 조카든 동생이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나, 고모라고 불러도 되고 누나라고 불러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야.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민수 형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시간을 가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철민 형부가 다시 들어왔다. 저희가 깜빡한 게 있어서. 하지만 형부는 우리의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다. 아직 이야기 중이시네요. 형부님, 은정이 누나가 부르셨다. 네,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요?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해요. 피가 안 섞였어도요. 진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형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혈연 관계는 바뀔 수 있어도 30년 동안 쌓아온 정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랬다. 나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 정의는 바뀌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민수 형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진호야. 네, 형. 아니, 삼촌이라고 불러야 하나? 순간 웃음이 나왔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그냥 형이라고 부를게요. 30년 넘게 형이었는데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민수 형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낫겠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그래,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 은정이 누나가 동의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혼란을 줘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상황이 복잡했던 거죠. 그렇게 그날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민수 형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은정이 누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30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그 사이 더욱 수척해지셨다.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은 후유증이 컸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진우야, 나와 함께 어디 갈까? 어디요? 내 친부모님 묘소 말이야. 약속했잖니. 그래, 그런 약속을 했었다. 혼란스러웠던 그날 밤에 차를 타고 가는 길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다. 미안하다. 네, 너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혼란을 줘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했던 거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태호 이야기를 좀 더 해줄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친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태호는 정말 따뜻한 아이였어.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잘 챙겼지.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은정이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 좋아했어. 그래요? 그래. 항상 말하곤 했지. 좋은 형이 되고 싶다고.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 어머니 수진이를 만난 것도 우연이었어. 태호가 대학교 축제에서 만났다고 하더라.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태호하고 잘 어울렸지. 둘 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으니까. 차가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아버지께서는 익숙한 듯 길을 찾아가셨다. 저기야. 멀리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다. 김태호, 박수진. 내 친부모의 이름이었다. 묘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처음 보는 부모님의 묘였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께서 준비해온 꽃을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태호야, 수진아. 진호를 데려왔어. 그 순간 눈물이 났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만남이었다. 엄마, 아빠. 처음으로 내 친부모를 부르며 울었다. 아버지께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다. 내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셨어. 저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아버지께서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셨다. 이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야.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오면 주려고 했던 거야.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진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일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너에게 진실을 숨겨서.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 너는 태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너는 진짜 내 아들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가족이다. 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 태호는 너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는지 말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너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고 우리도 너에게 선택받은 가족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버지, 고마워요. 뭘?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30년 넘게 사랑해 주셔서요.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께서 제안하셨다. 오늘 저녁에 다시 모여볼까? 민수하고 은정이도 부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준비가 됐다. 저녁 무렵 다시 온 가족이 모였다. 지난주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얘들아, 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지난주에 많이 놀랐을 거야. 민수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도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진호가 조카든 동생이든 제가 얘를 사랑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요, 오빠. 은정이 누나가 말했다. 진호는 제게 영원히 소중한 존재예요. 호칭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나. 아니, 이제 고모라고 불러야 하나? 누나가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웃었다. 일주일 전 같았으면 상처가 됐을 농담이 이제는 웃음이 됐다. 그냥 누나라고 부를게요. 30년 넘게 누나였는데 갑자기 바뀔 순 없잖아요. 그래, 그게 낫겠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우리 가족의 정의가 조금 복잡해졌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저도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민수 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가왔다. 진우야, 미안해. 지난주에 화를 냈던 것. 아니에요, 형.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그래도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이미 다 잊었어요. 형이 나를 껴안았다. 30년 넘게 형제로 지낸 정이 느껴졌다. 은정이 누나도 다가와서 우리를 끌어안았다. 우리 정말 이상한 가족이다.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가 한 집에 살고 있잖아. 누나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혈연관계로 보면 우리는 3대가 함께 사는 집이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가족이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네, 아버지. 그때 철민 형부와 성호 매형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철민 형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서 와요. 은정이 누나가 반겼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네요. 성호 매형이 웃으며 말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형부와 매형도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철민 형부가 말했다. 제 어머니께서 진호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말요? 네. 조카를 한번 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철민 형부의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의 언니였다. 즉, 내 이모였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뵐까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 성호 매형도 말했다. 저도 태호 형에 대한 이야기 더 들려드릴게요. 군대에서 함께 지낸 기억들을요. 정말 고마워요, 매형. 그렇게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태호 형의 이야기, 내 친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 형이 말했다. 사실 좀 부러워. 뭐가요? 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둘이나 둔 셈이잖아. 태호 형 부모님도 있고 수진 이모 부모님도 있고.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삼촌이 된 기분이 어때? 은정이 누나가 웃으며 물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나중에 형들 결혼하면 조카들한테는 진짜 삼촌이겠네. 누나가 또 웃었다. 상상해보니 재미있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진호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 저 때문에요?
그래. 내가 있어서 철민이네 가족과도 인연이 됐고 성호 매형을 통해 태호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잖아. 정말 그랬다. 내가 있어서 연결된 인연들이 많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덧붙이셨다. 태호도 기뻐할 거야. 자기 아들이 이렇게 좋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간이 더 흘러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내가 물었다. 지금처럼 살면 되지. 민수 형이 대답했다. 다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으니까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맞아. 은정이 누나도 동의했다. 그리고 태호 형 제사도 다 같이 지내자. 내가 제안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수진 이모 제사도요. 당연히.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정해졌다. 며칠 후 철민 형부의 어머니, 즉 내 이모를 만났다. 이모께서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 수진이를 닮았구나. 안녕하세요, 이모. 그래,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이모를 통해 내 친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성호 매형을 통해서는 태호 형의 군대 시절 이야기도 더 들었다. 형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다. 비밀이 없어지니 더 편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몇 달이 지난 후 민수 형이 결혼을 발표했다. 축하해요, 형. 고마워, 진호야. 아니, 삼촌? 그냥 형이라고 해요. 하지만 결혼식에서는 삼촌으로 소개해야겠다. 웃음이 터졌다. 그럼 저는 신랑 삼촌으로 축사를 해야겠네요. 그래, 부탁할게. 은정이 누나도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축하해요, 누나. 아니, 고모. 둘 다 써도 돼. 누나가 웃었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왔다. 1년 후 태호 형의 기일이 되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묘소를 찾았다. 형, 저희가 모두 왔어요. 민수 형이 묘비 앞에서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은정이 누나도 말했다. 형, 진호가 정말 잘 자랐어요.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태호가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그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좋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다. 수진이도 기뻐할 거야. 진호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저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을까요? 당연히. 온 가족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혈연 관계는 복잡했지만 사랑은 단순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가 한 집에 사는 독특한 가족.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 비밀이 드러나면서 생긴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었고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선택한 가족, 우리를 선택해준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6개월 후 민수 형의 결혼식이 있었다. 나는 신랑 삼촌으로서 축사를 했다. 신랑은 30년 넘게 제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제 형일 것입니다. 축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여야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믿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 가족이 그랬습니다. 복잡한 혈연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의 힘입니다. 그날 밤 형이 나에게 말했다. 진호야, 고마워. 좋은 축사해줘서. 당연한 일이죠, 형.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의미 있어졌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바보야. 넌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정말 그랬다. 나는 원래부터 이 가족이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밤 아버지께서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진짜 나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더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가족이다. 완.